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주정부가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던 가운데 FDA가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확대 권고 여부를 논의한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방하원이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1조 9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의 방역조치에 반기를 들어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도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여행업계가 깜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육상 화물 트럭 수송 중량을 8만 8천 파운드까지 확대하는 물류 대란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3년간 900개 매장의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관행에 대한 우려로 내년 2월에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데이비 비즐리 국제식량기금 사무총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기아 해결을 위해 66억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밝히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철회와 조건 없는 특검을 엄호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후보와 가족을 향해 사기단이라며 전면 공격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진통에 공개 일정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면서도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 비판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됐습니다. 만장일치 1위표를 획득했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스 하퍼가 MVP로 선정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108대 120으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뉴올리언스와 경기합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보스턴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이정은 선수가 8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는 6언더파 공동 6위, 2위 고진영 선수는 3언더파 공동 25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1시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USC와 UCLA 간의 대학 풋볼 라이벌전이 펼쳐집니다. 시즌 첫 맞대결로 이미 양측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연방하원이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1조 8,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회복지성 예산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오전 표결을 통해서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은 이미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인프라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일단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안 규모 말씀드린 대로 1조 8,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편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하원 최장연설 기록을 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이 사회안전망 예산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오후 8시 38분 민주당의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 투표를 막아서기 위해서 연설에 나선 메카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5시 11분 연단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8시간 33분 동안 이어진 연설은 지난 2001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세웠던 8시간 7분 기록을 깼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당시 공화당이 이민개혁 입법을 막아서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불법 이민자 상태의 이민자 한 명 한 명의 개인사를 읽어내려간 바 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8시간이 넘는 연설의 주된 부분은 민주당의 사회복지 예산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와의 친분이나 최근에 맞은 부스터샷 등 상관없는 소재까지 상당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메카시 원내대표의 연설 초반 투표라고 외치며 방해에 나서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대부분 퇴장한 채 이후에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건강검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늘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전면 마취를 하죠. 수면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승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과 2007년에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군병원을 찾았고 이 병원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치료를 받을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마취를 해야 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권력이 승계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마취 중인 그 짧은 기간에 부통령에게 권력을 승계했고 부통령은 백악관 웨스트윙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대로 업무를 볼 것이다 라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아침 파이자,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부스터샷 긴급 사용 대상을 미국의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FDA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18살 이상의 모든 성인이 3차 접종, 즉 부스터샷 자격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CEO는 성명을 내고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은 겨울철에 접어들고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자가 증가하는 위급한 시기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입니다. 이 CDC가 허용을 하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는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에 부스터샷 확대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속에 먹는 치료제를 모두 1,300만 명분 대규모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입니다. 간편하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 공급이 미국에서 급무살을 탔습니다. 미국 정부는 치료 알약인 화이자의 팍슬로비드를 1,000만 명분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돈으로 6조 2,500억 원 규모로 한 명분이 62만 원인 셈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강한 확산세를 보이자 먹는 치료제 확보를 더욱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올해 말 공급이 시작된다면서 국민이 치료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치료 알약 18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머크사 MSD와 코로나 알약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의 310만 명분 구매 계약도 맺었습니다. MSD와 화이자는 의료단체인 국제의약특허풀과의 계약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들에 한해 저렴한 복지약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We're extremely pleased to have another weapon in our armory to protect people from the ravages of COVID-19. 미국의 구매 계약을 계기로 세계 고소득 국가들은 경구형 치료제 확보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안에 4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확보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핫스팟 지역들을 공개했습니다. 바바라 페르 LA 카운티 어제 보건국장 발표에 따르면 랭캐스터 지역과 팜데일, 스튜디오 시티, 산타클라리타 등이 지난 6일 이전 2주간 코로나 감염률이 가장 높은 커뮤니티 10곳 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 지역은 평균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핫스팟으로 꼽힌 것입니다.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랭캐스터와 팜데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완전 백신 접종률은 58%와 66%를 보여서 LA 카운티의 평균치 73%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핫스팟 지역 10곳 가운데 7곳은 LA 카운티 전체 백신 접종률을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국장은 이들 지역에서 이처럼 감염률이 높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날 위험이 높은 것은 명확하다고 페레오 국장은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어왔던 플로리다주가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해당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의회 통과 즉시 서명을 약속한 만큼 플로리다는 사실상 법으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드센티스 주지사는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주의회 소집을 요구했고 의회는 특별 회기를 열어 데니 베게스 공화당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버게스 의원은 이 법은 개인 스스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와 일터를 규제할 고용주의 권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드센티스 주지사는 대유행 기간 내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비판하면서 최근에는 연방정부도 고소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남가지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다소 짙은 안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전 9시까지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토요일에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낮 기온은 4,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구름 거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일요일의 낮 기온 전날보다 15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52도, 밸리와 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2도, 51도, 해안 지역은 61도, 52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해가 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1도, 낮 최고 기온은 6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산타아니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하센다 블루베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윌밍턴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오토쇼 오늘 화려하게 개막합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열리지 않았는데 2년 만에 LA 오토쇼가 돌아온 겁니다. 신차 경쟁을 하는 경쟁의 마당이죠. 올해 대세 어제 이은 기자가 다녀와서 보도해드렸지만 전기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개솔린 연료 차량들을 비롯해 각종 친환경 연료 차량들, 승용차와 SUV, 스포츠카, 픽업 트럭 등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나서고 한국, 현대, 기아 자동차를 또 함께 하게 됩니다. 이번 LA 오토쇼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12살, 12세 이상인 사람들은 백신 접종도 증명해야 됩니다. 한편 남가주의 개솔린 가격 오름세는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와 유가정보서비스 등이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을 갤런당 4달러 69.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중에 단 하루를 제외한 12일 연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4달러 69.1센트는 역대 LA 지역의 가솔린 최고 가격에 불과해서 1.4센트 차이로 접근한 것이라 새 기록 달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최근에 가솔린 가격 상승세와 물가 불안감을 감안할 때 LA 지역에서 새로운 최고 가격에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로 해석됩니다. LA의 가솔린 가격은 지난 13일 동안 10.2센트 상승했고 한 달 전보다는 18센트, 1년 전보다는 1달러 54.4센트 오른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가솔린 가격의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6.5센트로 최근 11일 연속 증가했고 이 기간 동안 12.3센트나 뛰어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다시 록다운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큰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 원유 가격과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런던 시장 본거래, 뉴욕 시장 전자거래에서 각각 30센트 정도 올랐지만 곧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 유가는 올 초 50달러 초반에 거래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서 벗어나자 85달러를 넘어섰고 오스트리아 전역 및 독일 일부가 경제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다시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물류대란에 따른 미국 서부 지역의 항만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육상 화물 트럭의 수송 중량을 거의 40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형 트럭 한 대당 중량 제한을 8만 8천 파운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 병목 해소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무역기지 LA 항만과 롱비치 항만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몇 달째 컨테이너선의 입항과 화물 하역이 지연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컨테이너선이 두 항구에 화물을 내리더라도 내륙으로 짐을 실어 나를 트럭 운전기사까지 부족해 육상 수송마저 지체되고 있고 이것은 서부 항만 병목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트럭 수송 중량을 늘리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높은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속될 경우 세계 소비자 물가가 2023년까지 1.5% 오를 것이라는 UN 무역개발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UN 무역개발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상 운송 리뷰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면서 최근 1년 반 사이 컨테이너선 운임이 일부 항로에서 7배나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운임 수준이 향후에도 이어질 경우 2023년까지 전 세계 수입 물가는 10.6%, 소비자 물가는 1.5%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0명의 소비자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수가 지출을 줄이려 노력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보험 금융 서비스 업체인 컨트리 파이낸셜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헐러데이 시즌에 돌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18세 이상의 성인 1,031명 가운데 48%는 외식이나 투고하는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30%는 스마트폰 같은 개인 전자기기의 업그레이드를 다음 해로 미루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의류 구매를 줄이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29%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20%가량은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13%는 운정량도 줄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세계적 곡물 기업인 카길의 최고 경영자가 노동력 부족에 따라 내년에도 식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을 해놨습니다. 이런 관측들은 다 빗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카길 CEO는 농업과 식품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봤는데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그 생각이 약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일 수확이나 육가공, 운송, 창고 운영, 항만 노동 등 각 분야에서 노동자가 부족해 식품 공급망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인력난을 가장 신경 써서 현재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식료품 비용 상승이 일시적이며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지만 그 관측을 서서히 접는 중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중간 가격이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지역 주택 매매 열기가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올로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 중간가는 69만 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주택 중간가는 1년 전과 비교해서 일제히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건수는 모두 줄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79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10.5% 올랐지만 매매 건수는 0.9%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주택 중간가 92만 달러로 15.7%가 올랐고 매매 건수는 13.6%가 하락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53만 5천 달러, 샌버나디노는 46만 5천 달러, 샌디에고는 74만 달러, 벤츄라 카운티는 72만 5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두 자릿수 인상을 보인 것은 매물 부족 상황 속에서 주택 구입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가의 주택 구매 수요가 늘면서 중간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는 하락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주택 매매 건수는 여전히 9%가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시장에 나온 매물이 에스크로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일이었습니다. 주택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던 지난 봄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시장에 나온 매물이 에스크로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셀러들은 복수 오퍼를 받고 있으며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기보다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가 이미 시작됐고 연말 할러데이가 가까운 상황에서도 바이어들이 열심히 주택 구입을 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대이동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거리 여행자 수가 전국적으로 총 5,340만 명에 달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주간 LA 국제공항 이용객 수도 지난해 2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LAX가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혼잡한 공항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인근 도로 교통량도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땡스기빙이 다가오면서 남가저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완화돼 전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올 땡스기빙 연휴를 전후해 가족과 함께 여행길에 오르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가족과 만남을 가진 후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타운 내 관광업체의 단체 관광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모관광 스티브조 전무이사입니다. 여기 로컬 손님들은 미 서부의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또 엔텔로 캐년, 모뉴멘트 밸리 이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땡스기빙 데이보다 크리스마스 때 유럽으로 많이 갈 계획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전무이사는 이번 땡스기빙 연휴에 많은 한인들이 로컬 관광을 나서는 추세이고 지난해에 비해 단체 관광 수요가 상당폭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타운 여행사들은 단체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그리고 버스 탑승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매서운 추위를 보이는 동부 지역보다는 땡스기빙 연휴에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가주의 로컬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땡스기빙 연휴를 전후해 한국의 친지들이 남가주를 방문해 관광길에 나서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투어 박태준 이사는 최근 한국에서 미주 서부 관광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여행 오는데 어디 여행 갈 데가 있나요? 라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여행 문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 상품이라고 그러죠. 미서부 4대 캐년이 3박 4일이나 인바운드 관광객들은 가볍게 3박 4일에서 길게는 6박 7일의 일정으로 관광에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운 여행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관광 문의는 땡스기빙을 시작으로 자녀들의 겨울방학, 크리스마스와 새해 등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급증하고 있으며 연말 연휴 기간 동안은 유럽 등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면서 그동안 눌렀던 관광 수요는 활발히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내년 봄학기 등록생들에게 아이패드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따르면 무료 아이패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편입생들을 위한 것으로 1,800만 달러 예산을 들여 아이패드 2만 1,000개, 모바일 핫스팟 10,000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칼스테이트 LA, 칼스테이트 플러튼, 칼스테이트 롱비치 등 14개 캠퍼스에 입학하는 학생들로 입학 첫 주 64GB 용량의 아이패드 에어와 애플 키보드, 애플 펜슬을 받게 됩니다. 또 학생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 용량 제한이 없는 이동 무선 핫스팟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은 지난 가을 학기에도 22,700명에 달하는 신입생과 편입생들에게 아이패드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강력범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금이나 귀중품을 노리는 미행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한인 업주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실제로 미행 강도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LA 시내 곳곳에서는 미행 강도 피해가 부쩍 증가하면서 LA 경찰국 LAPD는 지난 8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LAPD의 강도 살인과 측은 구체적으로 집이나 비즈니스 업소까지 따라오는 미행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멜로우즈 에비뉴와 LA 다운타운 주얼리 디스트릭트, 나이트클럽, 고급 레스토랑 인근 지역에서 미행을 당하다가 값비싼 핸드백이나 시계, 보석류 등의 금품을 강탈당하고 이외 고급 차량을 타는 경우에도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싼 핸드백이나 보석, 시계 같은 고급 장신구의 착용을 자제하고 이 자동차에서 타고 내릴 때는 식당과 쇼핑몰, 클럽 등에서 주의를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 중에 미행을 당한다고 느낄 때에는 지체 없이 911에 신고를 하며 용의자의 인상착의나 차량 정보를 기록해두라고 강조했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강도 용의자가 뒤쫓는 피해자를 향해 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산타모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차를 주차하는데 갑자기 검은색 세단이 옆에 다가왔고 차에서 용의자가 내리더니 지갑과 휴대전화를 강탈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용의 차량의 차종과 번호판 등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차량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1마일가량 뒤쫓았을 때 피코 블루버드에서 용의자들은 피해자 차량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경찰은 강도 사건이 차량 간 총격으로 확대됐다며 피해자가 다행히 총상을 입진 않았지만 피해자는 물론 당시 거리에 있던 다른 운전자와 주민들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이 닛산 벨사 또는 그와 비슷한 세단으로 크롬 바퀴에 틴트된 창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어깨 길이의 갈색 머리카락을 지녔고 범행 당시 후디를 입고 검은색 밴다나로 얼굴 아래 절반가량을 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제보는 산타모니카 경찰서 310-458-8451, 310-458-8451번으로 하면 됩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잡코리아 USA와 함께 19번째 찾아가는 취업 창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비유학생과 인턴에서 풀타임까지라는 주제로 해외 취업 준비 과정과 비자 취득 과정에 대한 경험 사례가 소개됩니다.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700-0651, 213-700-0651번입니다.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연방의회에 다시 발의된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한미여성미주연합회와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단체, 그리고 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한인유권자연대, 홀트 아동복지회, 입양인 권익 캠페인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서명 양식을 작성하면 서명자 거주지역 연방의원의 사무실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된다며 온라인 서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CJ E&M이 헐리우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엔데베그룹 홀딩스에 영화 드라마 콘텐츠의 사업 지분을 매입하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현재 엔데베그룹 산하의 엔데버 콘텐츠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사업 지분 80%를 CJ E&M에 넘기고 나머지 20%를 엔데베가 보유하는 거래를 양측이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엔데버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사업 가치는 약 9억에서 10억 달러로 평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은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수일 안에 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관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중국은 올림픽의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검토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신장에 대한 인권 탄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과 종족 말살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는
전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보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는 펜스 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참석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선수는 참가시키되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정치적 제재입니다. 올림픽 성공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던 시진핑 주석은 반쪽 올림픽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이 잇따라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을 끝낸 지 불과 사흘 만에 미국과 중국은 신장 인권과 올림픽 보이콧 문제로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 경기가 있었고 레이커스 경기 없었죠. 어제 LA 클리퍼스가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이 원정 경기에서 108대 120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쉬는 날 없이 오늘 바로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 원정 경기를 바로 갔습니다. 이 멤피스에서 뉴올리언즈로 바로 넘어가서 경기 갔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 오늘 원정 경기 갔는데요. 또 클래식 매치죠. 보스턴 레드삭스와 LA 레이커스, 레드삭스가 이제 보스턴 셀틱스와 LA 레이커스가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를 갔습니다. LA 레이커스 현재 르브론 제임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보스턴과의 라이벌 매치 오늘 어떤 경기 결과 만들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eat LA 이거 다 기억하시죠? Beat LA 이거 어디 상대팀 만나면 항상 그렇게 Beat LA라는 구호가 나오는데 그 구호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바로 이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오늘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승을 거두고 복귀한 유로파 선수들이 이번 주말 소속팀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A매치 30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리즈를 상대로 토트넘의 반등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YTN입니다. 자신의 A매치 35골은 물론 이재성과 정우영의 릴레이골의 기회까지 이라크전 3대0 대승을 이끈 캡틴 손흥민은 기분 좋게 잉글랜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7분 응선을 넘은 만큼 소속팀 토트넘 경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I'm ready to work with him and I can't wait to work with him. So let's see. 토트넘은 우리 시간 22일 새벽 1시 반 홈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펼칩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 부임 뒤 첫 경기인 컨퍼런스 리그 피테서와의 경기에서 이겼지만 프리미어리그 에버턴전에서는 손흥민의 침묵 속에 0대0으로 힘겹게 비겼습니다. 리그 순위도 9위에 그치고 있어서 콘테 감독의 리그 첫 승과 함께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A매치 35골의 기세를 몰아 한 달간 멈춘 리그 득점포를 재개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다른 프리미어리거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은 이보다 하루 앞서 웨스트햄전에 출격할 전망입니다. 울버햄프턴의 10월의 선수로 선정된 황희찬은 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간 만큼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하고 싶고 항상 새벽에 한국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조금 더 그런 기쁨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역시 꿀맛을 본 마인츠의 이재성과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역시 독일 분데스리가 12라운드 경기에 나섭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LPGA 투어 그룹 최종전, 이 LPGA 투어 이번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2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리는데도 막 이제 티샷하고 그랬어요. 이유 있죠? 딱 60명만 초청받아서 마지막 최종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최종전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각 부분 개인상 수상자도 오늘 결정이 되고요. 최저 타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가장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고진영 선수와 넬리 코르다 선수의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순위의 격차에 따라서 고진영 선수가 현재 세계 랭킹 2위인데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고진영 선수 지금 2라운드 7번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만 3언더파 추가하면서 합계 6언더파 공동 6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영 선수는 어제 3언더파 공동 25위로 마쳤고 2라운드에서도 지금 7번을 지나면서 3언더파를 추가해서 공동 6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선두는 아직 티샷하지 않은 8언더파 이정은 6 선수가 8언더파 단독 선두로 아직 티샷하지 않았고요. 7언더파 공동 2위 그룹에는 김세영 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넬리 코르다는 아직 티샷하지 않은 가운데 6언더파 역시 공동 6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2라운드를 시작해서 고진영 선수가 6언더파 공동 6위인데 넬리 코르다는 아직 티샷하지 않은 상태에서 6언더파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리디아고, 김아림, 최훈정 선수가 5언더파 공동 16위 그룹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LPGA 투어는 이번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으로 2021년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고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상금은 우승 상금은 150만 달러입니다. LPGA 투어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상금, 우승 상금이죠. 내년에는 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상금이 2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미국 프로야구에서 투타 겸업의 정점을 찍은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강타자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양대 리그를 빛낸 최우수 선수 MVP에 선정됐습니다. MLB 네트워크가 어제 공개한 미국 야구기자협회 투표 결과 오타니 선수는 1위표 30표를 모두 받아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의 MVP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하퍼는 워싱턴 내셔널스에 쓰이던 2015년에 이어서 6년 만이자 두 번째로 내셔널리그 MVP에 선정됐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저도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마이크 켜져 있는지 모르고 계속 하고 그랬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